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NWN 내외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9일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을 찾은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광복 이후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꼽히는 4.19 혁명 60주년의 의미를 한층 부각하고 집권 후반기 민주주의 정신 실천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의 4.19 혁명에 담긴 의미를 재평가하며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거대 양당 체제로 원내 구도를 확정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19석과 17석을 확보해 1석과 3석을 추가 확보하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각종 국회 현안 논의에서 자당을 지원해주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교섭단체를 꾸리면 역시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그에 앞서 당 정비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선인데요.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 본격적인 제2교섭단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가 기존대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어제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척 협의회가 열렸지만 당정 간 입장차를 드러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입장대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 3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요. 여야는 추경안 심의와 처리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대응 태세와 관련해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종교시설 등의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춰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말에서 5월 초 황금 연휴를 고비라고 언급하며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황이 보다 나아지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쇼크가 현실화한 지난달 구직 활동 계획이 없어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37만 명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쉬었음 인구는 전 연령층 가운데서도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연령층인 20대에서 급증해 4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늘어난 쉬었음 인구는 상당수가 잠재적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 담념자도 최근 13개월 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3월 구직 담념자는 1년 전보다 4만 4천 명 늘어난 58만 2천 명으로 2019년 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고사 상태에 처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의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달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에 전 직원이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절반의 인력으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또 객실 승무원, 국내 공항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5월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휴직 신청을 받는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각종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문화계는 그야말로 올스톱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 온라인 콘서트와 캠페인이 인기입니다.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세계보건기구와 글로벌 시티즌과 손잡고 온라인 자선 콘서트 원월드 투게더 앳 홈을 열어 코로나로 얼어붙은 세계를 위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각종 언택트 소통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만났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발레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메시지를 담아 동영상 From 서울 with Love to World를 공개해 많은 이들의 호응을 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고 북한과 대단히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이 반복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도 미국 정상 간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한미 정상이 진단키트 수출 문제를 포함해 양국의 의료 협력에 관해 얘기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 등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 발언 이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최근 우리 최고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는 반박 담화를 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 3단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검사 및 추적 시스템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2, 3차 코로나 발병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화 결정 권한을 주지사에게 일임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연방 주 정부 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앤드류 쿠오모 뉴욕지사가 검사 능력 확충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다른 주보다도 뉴욕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했다며 불평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자금론을 내세우며 장애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 이상씩 늘어 1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한국보다 많아졌습니다. NHK가 각 지자체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8일 일본에서 5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712명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11,145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화하자
일본 극우 세력에서도 아베 정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아베의 갈팡질팡 태도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극우 인사인 유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까지도 아베 정권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극우가 다음 정권을 잠재울 수 없다면 아베를 갈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아베 총리 6월 퇴진설 및 9월 퇴진설을 소개했습니다. 네, 어제 전국의 내린 비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면역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